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발생기준 하겠습니다. 이 발생기준하고 대립되는 용어가 현금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회계학이 이 현금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 이 발생기준, 이거를 한다는 거죠. 현금기준은 현금을 지급하면 비용입니다. 발생기준은 발생하면 비용입니다.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발생했는데 지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생기준은 발생했으면 비용인데 현금기준은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도 현금기준은 받아야 수익입니다. 받아야 수익인데 발생기준은 수익이 발생만 했으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다? 발생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회계학은 발생기준이다. 자, 그러면은 이 발생기준을 하기 위해서 뭘 정리해야 되느냐? 첫째, 선급비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비용 중에서는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비용 중에서는 선급비용이 있는가 없는가? 선급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발생기준을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는가? 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있는가? 이거를 결산할 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손익, 수익과 비용을 결산할 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생기준 때문에. 자, 어휘가 있습니다.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거, 다음기에 속하는 거. 자, 회계 처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 처리법, 자산 처리법이 있는데, 요거는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걸 해도 괜찮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실무자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조건을 주거든요. 또 조건을 안 주더라도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2013년 9월 달에 보험료 1년분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험료는 뭐 자동차 보험일 수도 있고 하재 보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자동차 보험이든 하재 보험이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험료 1분 지급했습니다. 비용 처리법은 이제 보험료 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보험료 해서 12,000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법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법은 처리할 때 선급보험료 또는 뭐 선급비용이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비용입니다. 비용. 선급이 붙으면은 어떻습니까? 자산입니다. 자산.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자산 처리하느냐 어떤 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무자들은 자기 편한 걸 하면 됩니다.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개를 하다. 이 말은 뭐냐면 9월 달부터 계산을 9, 10, 11, 12 4개월이 경과됐습니다. 4개월이 경과되었죠. 자, 요거는 보험료가 돼야 됩니다. 보험료. 자, 4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0원씩이죠. 4,000원. 자, 그러면 8개월은 어떻습니까? 8개월은 날짜가 미경과되었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선급 보험료가 돼야 됩니다. 선급 보험료 8,000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보험료 4개월만 지났으니까 8개월분이 미경과되었죠. 그럼 이 8개월분 보험료는 여기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선급 보험료 8,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요건 어떻습니까? 비용의 소멸이죠. 자산의 증가, 비용의 소멸 또는 뭐 비용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개를 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거를 결산 수정 분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결산 수정 분개 또는 결산 정리 분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결산 수정 문제를 할 수 없으면, 할 줄 모르면은 해계 자체가 안 되고 문제 풀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선급보험료 4,000원을 여기서 뺍니다.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산이 감소가 되고 사기업만큼 어떻습니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 발생, 이건 어떻습니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이 분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미지급 비용입니다. 비용은 이미 발생했는데 아직 안 줬다는 거죠. 비용은 이미 발생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이달분 집세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입니다. 대변의 현금. 자, 그 다음에 결산 시 12월 달 집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12월 달에만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럼 집세는 이미 발생을 했죠. 발생을 했는데 돈은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주의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금 기준으로 할 때는 10,000원을 지급할 때 분계를 합니다. 근데 발생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급을 안 했지만은 발생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세 10,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으면 현금이 나가면 되는데 지급을 못했죠. 그러면 결산할 때 10,000원 1개월분 지급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지급 임차료 10,000원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참고로 미지급 임차료 대신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뭐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승급보험료 있죠? 승급보험료도 승급비용 뭐 그렇게 용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비용 발생. 이거는 뭡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죠. 그러니까 미지급 임차료 이거 뭐예요?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면은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현금이 나가면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수 수익입니다. 수익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미수니까 받지 못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달분 집세 10,000원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00원. 자, 집세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10,000원. 자, 집세를 지급하는 사람은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는 집세를 지급하니까 비용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그러니까 임차료, 임대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할 때 12월 달 집세 한 달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변의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미수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미수 임대료는 미수 임대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뭐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산이 증가. 이거는 뭡니까?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산이 증가. 이거는 뭡니까? 수익의 발생. 그래서 이제 미수 수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비용은 선급 비용하고 미지급 비용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습니까? 방금 미수 수익했죠. 미수 수익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이었습니다. 선급 비용은 뭐라 했습니까?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고 했죠. 부채. 이 자산 부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그러면 선수 붙으면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자산 부채를 꼭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승급이나 미수가 있으면 자산이고, 미지급, 그 다음에 선수는 이제 미리 받았다 이 말이죠. 앞선자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부채다.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죠. 자, 단기에 받은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받았을 때 부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다 아셔야 되고요. 뭐 실무자들은 자기 편한 거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시험 칠 때, 객관식 문제에서는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했다, 받았을 때 부채로 처리했다, 이런 조건을 줍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뭐 이래 놓을 수도 있고 이래 놓을 수도 있고. 자, 임대료 6개월분 받았습니다. 왕창 이렇게 6개월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익으로 그냥 임대료 6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부채 처리법은 차변의 현금 받았습니다. 6만 원. 이 왕창 받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선수 미리 받았다. 임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수 임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뭐로? 선수 수익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이니까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2개월이 경과되었죠. 2개월. 그럼 한 달에 10,000원이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돼야 됩니다. 임대료 20,000원. 그리고 이제 6개월분이니까 4개월이 어떻습니까? 아직 날짜가 미경과되었죠. 요거는 뭡니까? 선수 임대로 돼야 됩니다. 선수 임대로. 금액은 40,000원입니다. 40,000원.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임대료가 60,000원인데 지금 11월 1일 6개월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수정 분개를 하다, 이거 어떻습니까? 임대료 60,000원이 6개월분이죠. 자, 여기서 임대료 4개월분 40,000원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소멸, 수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소멸 대변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선수 임대료다. 해서 부채 증가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선수 임대료 부채로 기록했죠. 요거를 정리합니다. 선수 임대료 20,000원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 지났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되죠. 부채의 감소. 그리고 요 2개월분만큼은 우리가 서비스를 정해 준 거죠. 용역을 정해 줬죠. 임대 서비스를 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임대료 해서 임대료 20,000원. 이렇게 부채의 감소가 되고, 이거는 뭡니까? 부채의 감소, 이거는 뭐예요? 수익의 발생.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뭐야? 부채가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그렇게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됐는데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소모품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자산이 뭐냐면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즉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자, 비용 처리법은 구입 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비용이 뭐냐? 소모품비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비는 비용이고 소모품은 자산인데 이 자산이 뭐다?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소모품은. 자, 회계 처리는 실무자가 편한 걸 하면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본인이 편한 걸 하면 되고, 시험 문제는 언급을 합니다. 뭐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언급을 안 하더라도 문제를 보면 수험생이 되게 알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자, 여기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9월 1일 날 사무용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입할 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것이 어떻습니까? 비용 처리법입니다. 자, 결산입니다. 소모품 미사용액이 3,000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썼는데 미사용 3,000원 있다. 그러면 이 10,000원을 구입했는데
사용은 어떻습니까? 7,000원. 미사용은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럼 사용한 것은 뭐로? 소모, 품비,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고, 미사용한 것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사용액이 3,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거는 자산. 그러면 사용액은 7,000원입니다. 그거는 비용. 일단 요거는 이제 기초적으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미사용액 3,000원만큼 소모품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하고 여기 비용 발생 요 빼내야 되죠. 비용의 소멸입니다. 소모품비 3,000원. 그러니까 비용이 소멸하면서 거기 뭐로 바뀌는 겁니까?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뭐다? 비용처리법이다. 비용처리법.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재고 남은 게 3,000원이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자산이 증가, 자산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산 처리법입니다. 자산 처리법은 구입할 때 소모품 이렇게 합니다. 소모품 자산으로 만원. 자, 현금 만원. 그래도 12월 30일에 자산이 만원인데 얼마 썼습니까? 7,000원 사용했죠. 소모품 7,000원 사용했으니까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 사용한 만큼 소모품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절차가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AB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절차. 결산 후 절차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결산 AB 절차는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정산표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산표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절차입니다.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정산표는 실무적으로 작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작성 안 한다. 이게 보통 이게 학습용입니다. 학습용이라서 이 정산표 자체가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 막 이래 정산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임의 절차다. 이게 안 해도 좋다 이 말. 이 수정전 시산표, 수정 시산표. 여기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죠? 결산 수정 분계라는 뜻입니다. 이 결산 수정 분계다. 결산 수정 분계가 방금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해봤죠. 방금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산 수정 분계.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결산할 때 대손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감가상각도 하고 대손 추정도 하고 결산할 때 하는 게 많습니다. 그 결산할 때 수정 분계하는 거, 그거를 정리한 일람표가 재고조사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재고조사표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는 뭐 결산 수정 분계해야 될 그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재고조사표를 보고 결산 그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조사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기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 반영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산표는 작성을 어떻습니까? 뭐 실무적으로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산표에 대해서는 뭐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수정 전 시산표를 우리가 결산 정리 전 시산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정리하기 전, 결산 정리 전 시산표다. 자, 수정 후 시산표는 결산 정리 후 시산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본 절차가 있습니다. 결산 본 절차는 장부 마감하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것이다? 장부 마감하는 겁니다. 이 장부 마감. 자, 장부 마감을 하는 건데, 이 장부는 어떻습니까? 크게
주여부와 보조부가 있는데, 자, 뭐부터 마감하느냐? 총계조 원장부터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총계조 원장 마감하고, 자, 분계장이 있으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계장 대신에 전표를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실 분계장이 없습니다. 전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계장이 없으면 마감할 필요 없죠. 기타 장부, 요거는 이제 보조부를 말합니다. 보조부. 그래서 총계조 원장을 마감하고 분계장 및 기타 장부를 마감하고, 그다음 이제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요것도 이제 뭐 요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로 요 2월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습니까? 이 자산, 부채, 자본,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차기월, 정기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12월 31일 날 차기 2월로 되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정기 2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금액, 차기 2월, 정기 2월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이 확실하게 넘어갔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표가 뭐다? 2월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상관없고, 기업에서는 2월 시산표는 보니까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 요것도 그냥 2월 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요것도 임의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산 후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는 어떻습니까?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이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우리 고급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아주 쉽게 내지는 않겠죠. 일단 결산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총계조 원장 마감입니다. 이 총계조 원장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알아야만이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다. 총계조 원장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시산표가 나옵니다. 자, 시산표 보시겠습니다. 시산표는 작성 목적이 총계조 원장 기장이 정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그 다음에 시산표 등식이 있는데, 자산하고 비용은 차변에 갑니다. 차변. 그래서 기말자산 총비용 이래 해도 되고, 그냥 자산과 비용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은 어떻습니까? 대변에 갑니다. 대변. 이 이제 시산표 등식이다. 또는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게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가거든요.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시산표 차변에 간다고 해서 차변 잔액 계정이다.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가기 때문에 대변 잔액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요거는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 기출문제도 좀 있습니다. 오류는 있지만, 오류는 있는데 합계는 일치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가 그 기출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특정한 거래를 이중으로 전개하거나, 이 말은 차변 대변 10,000원인데 전개 한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했다. 이 말은 뭐니까 차변 대변이 10,000원인데 20,000원을 전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락한 경우, 차변 대변 10,000원인데 누락했다. 그럼 오류는 있지만 합계는 어떻습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계를 잘못했다. 잘못된 계정을 사용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통신비 했다. 계정 과목만 잘못됐지 금액은 맞게 되어 있으면 합계는 맞아지는 거예요.
오류가 우연히 상계된 경우, 붕괴가 누락된 경우, 실제 금액과는 다르지만 차변 대변을 동일한 금액으로 전개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붕괴는 많은 데 있는데 모르고 전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1,000원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는 많은 데 있는데 장부에 옮길 때 1,000원씩 이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더라도 오르죠. 오르지만은 합계는 어떻습니까?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했고요. 있는 오류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요거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류로 인해서 합계가 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류 때문에 합계가 틀린다. 이건 어떻습니까? 1번 차 대변 중 한쪽만 전개를 했다. 차변 대변이 있는데 차변은 전개하고 대변은 누락했다. 그럼 합계가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자, 한쪽만 틀린 금액으로 붕괴 및 전개한 경우. 요거는 이제 차변 대변 만원 있는데 한쪽은 만원, 한쪽은 어떻습니까? 1,000원 이렇게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또 차변에 전개해야 될 걸 대변에 전개했습니다. 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적고 또 차변에 있는 거를 차변에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대변에 적고 다 대변에 적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합계가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산표에서 대차 평행 원리. 자, 여기 대차 평행 원리는 이제 이 대차 평균 원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대차 평행 원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대차 평균 원리 뭐 이런 용어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류를 책발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오류를 책발할 수 있다. 오류를 책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합계가 맞죠. 2번 또 합계가 맞아지는 경우죠. 3번 또 합계가 맞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대변 개정 과목의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 그러면 이제 합계가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다음은 2013년도 거래 내역이다. 붕괴를 하고 수정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붕괴만 제가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붕괴를 어떻게 한다? 1번 차변에 현금 9,000원, 대변에 출자했으니까 자본금 9,000원 이렇게 합니다. 2번 상품 5,000원 외상 매입하다, 외상 매입금 5,000원. 3번은 일단 붕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없네요. 자, 3번은 붕괴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기록법 형태로 그냥 하겠습니다. 현금을 매출했다 8,000원. 그럼 대변의 매출 8,000원. 상품 원가는 3,000원이다. 3,000원. 그러면 매출 원가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 계속기록법으로 붕괴하는 방법이었죠. 요 3번이 어떻습니까? 붕괴하는 방법이 4가지였습니다. 분기법, 총기법, 실사법, 계속기록법. 그죠? 그 4가지 중에 계속기록법으로 붕괴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경우에 실사법으로 하려면 요거는 매입을 해야 되고, 실사법을 하면은 요거는 매출이고, 요 밑에 붕괴는 하면 안 되죠. 실사법으로 한다면은. 자, 4번 2,000원 현금 지급하다. 그럼 외상 매입금 차변에 2,000원, 대변에 어떻습니까? 현금 2,000원 이렇게. 자, 비품을 구입하다. 차변에 비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 급여 지급하다. 급여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 자, 여기 이제 결산일입니다. 2,000원 감가상각하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 2,000원. 자, 여기 보세요. 수중 시산표를 작성하라는 것은 결산 정리 후 시산표를 작성하라 그 말입니다. 결산 정리 후 시산표. 그러니까 요까지만 가지고 시산표를 만들면 결산 정리 전 시산표가 되고요. 요거를 넣게 되면 뭐가 된다? 결산 정리 후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만 가지고 시산표를 만들면 결산 정리 전 시산표가 되고, 이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결산 정리 후 시산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산표 만드는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다 만들면 시간이 걸리고요. 간단하게 시산표 만드는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적고요. 자, 이게 차변, 그 다음에 대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합계를 안쪽에 넣습니다. 합계. 그리고 잔액을 바깥쪽에 합계, 잔액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합계도 적고 잔액도 적었기 때문에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지금 감가상각비까지 요거까지 들어가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정리 후 시산표 이래 된단 말이죠. 그 작성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현금이 있죠.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현금 차변에 있는 거 다 더하고 현금 대변에 있는 거 다 더합니다. 현금만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현금 차변에 9,000원이죠. 8,000원이죠. 그럼 9,000원, 8,000원 또 없습니까? 현금만 했습니다. 17,000원입니다. 현금 차변에 17,000원. 자, 대변에 보겠습니다. 대변에 2,000원, 2,000원, 여기 10,000원, 여기 4,000원, 16,000원. 자, 대변에 16,000원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쭉 다 하면은 이 합계가 어떻습니까? 요 합계하고 요 합계하고 합계가 어떻겠습니까? 요거하고 합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하겠죠. 왜 일치합니까? 우리가 분계할 때 차변 대변 똑같은 금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요 합계하고 요 합계하고 여기 뭐다 일치한단 말이죠. 일치. 이 일치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대차 평형의 원리 또는 어떻습니까? 대차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잔액은 어떻게 내느냐? 잔액은 17,000원, 16,000원, 1,000원 남았죠. 잔액은 항상 합계가 많은 쪽에 적어야 됩니다. 잔액은 어디에 적어야 된다? 합계가 많은 쪽에.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잔액을 적어야 되고 부채는 어떻습니까? 대변에 잔액을 적어야 됩니다. 자본도 대변에.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차변에 간다는 거예요. 차변에 잔액이. 그리고 대변에 가는 것은 부채, 자본, 수익은 그 잔액이 어디에 간다? 대변에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하고 비용은 잔액을 차변에 적어야 된다. 왜? 차변이 많기 때문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적어야 돼. 잔액을. 이 대변 합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시산표 등식인데 잔액 시산표 등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현금 하면 예를 들었죠. 그럼 좀 더 이렇게 계정 과목서가 합계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합계가 요 합계하고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는 합계끼리, 잔액은 잔액끼리 이 합계가 타결에 맞아집니다. 요거하고 요거 맞아야 되고, 요 합계는 합계끼리 이 합계가 잔액 그 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계정 원장 마감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마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 수익과 비용인데 그걸 먼저 마감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총계정 원장에 손익계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손익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하면서 요로 보냅니다. 그럼 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가 어디로? 자본계정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자본계정으로 대체를 시키는데 요때 이제 개인기업은 이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자본금. 또 주식회사 있죠. 법인 기업은 주식회사는 어떻습니까? 대체를 시킬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대체를 시킬 때 요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요 표현만 써도 됩니다. 요 표현만. 정확한 표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을 대체한다. 이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미식을 씁니다. 그래서 대륙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미식은 차기월, 정기월 이렇게 하고 아까 이월 시산표 작성한다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대륙식 결산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륙식은 잔액, 개시잔액 이렇게 하고 잔액 계정에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차이점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결산 대체 분계라고 해서 장부 마감 분계가 있는데 이거를 대륙식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마감 분계를 해야 되지만 영미식은 이런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마감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법? 영미식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뭐 대륙식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기월, 정기월 이렇게 넘어올 때 그냥 막 넘어오지 뭐 장부 뭐 마감 분계가 넘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차기월, 정기월은 그냥 차기월로 하고 새 장부의 정기월로 넘어오면 된다. 자, 하여튼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고 영미식으로 해야 된다. 영미식은 차기월, 정기월이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임대 사업을 이용해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영위하니까 임대료. 자, 이게 이제 임대 사업은 이 임대료가 수익이죠. 자, 5만 원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럼 이제 마감합니다. 손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마감합니다. 왜 손익 5만 하느냐?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해서 이 손익 계정에 보통 이제 손익 계정을 그냥 손익 계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집합시킨다고 해서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자, 여기 손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마감합니다. 이것도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자,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으면은 여기로 이제 대체를 시킵니다. 자, 대체를 시키는데 임대료가 5만 원이다. 5만 원. 자, 그 다음에 급여가 어떻습니까? 4만 원이다. 4만 원. 이제 이거 이제 임대료하고 수익과 비용은 결산할 때 이 장부 마감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마감 분계를 해야 되고 자산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 분계를 안 한다 그랬죠. 수익과 비용은 장부 마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차변에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5만 원을 없애고 5만 원이 없어지면서 이게 손익계정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대변이죠. 급여 4만 원이 없어지고 손익으로 집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여기 집합 손익 계정에 모아 가지고 이 기업이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소멸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기업 같으면 자본금 이렇게 하고요. 개인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같으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주식회사 같으면 어떻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한다. 자, 할게요. 5만 원 마감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기순이익 대체시키는 거 보겠습니다. 장부 마감 분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 마감 분계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마감하고 이 집합 손익 계정도 나중에 이제 수익과 비용 정리가 당기 순이익 계산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장부 마감 분계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개인기업은 당기 순이익을 분계할 때 차변의 손익 만 원, 대변의 자본금 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당기 순이익을 자본 계정에 대체시키는 것이고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차변의 손익 만 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급회계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놓은 책도 많습니다. 뭐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뭐 하자는 없고요. 정확한 표현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보통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개인기업은 이렇게 분계하고 법인은 이렇게 한다. 그럼 장부 마감 분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까지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이런 장부 마감 붕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자 그러면 이제 집합 손익 계정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마감합니다. 자산 어떻게 하느냐? 현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산이 증가, 자산이 감소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5만 원 남았죠. 그래서 차기 2월 5만 원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합니다. 자 8만 원 마감합니다. 마감했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장부는 보관해야 되고 새 장부 꺼냅니다. 자, 새 장부입니다. 새 장부 첫머리에 정기에서 넘어왔다. 정기 2월 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새 장부. 그러니까 자산 이렇게 마감한다면. 자, 넘어갑니다. 자,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가 보니까 미지급금 있습니다.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는 이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가 차변입니다. 자산은 아까 현금은 어떻습니까? 요 현금은 이렇게 마감한 것이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거든요. 현금은. 그러니까 현금은 8만 원이 들어왔고 3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현금은. 자,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는 2만 원이 증가했고 만 원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차기로 넘어가는 것은 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새 장부에 다시 1월 1일 정기에서 넘어온 것이 만 원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기월 넘어갈 때는 다시 정기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본금 보시겠습니다. 이 자본금은 아까 여기 당기순이익 만 원이 개인기업일 때 손익계정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요거는 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 넘어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을 별도로 어떻습니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손익 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차기 2월 만 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1월 1일 정기 2월 만 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주식회사는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해야 됩니다. 개인기업 같으면은 이익처분이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차기 2월 4만 원. 자, 이 4만 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다시 다음에 1월 1일 정기에서 넘었다. 정기 2월 4만 원. 어떻습니까? 이 기말 자본이 다음 되면 뭐가 됩니까? 기초 자본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해가 바뀌면 기초 자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 분계는 제가 미리 했죠. 수익과 비용,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장부 마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했고, 이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율, 정기율로 그냥 넘어가지 마감 분계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과정을 마쳤는데 조금 더 하나 하겠습니다. 그 2월 시산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2월 시산표 잠깐 해볼게요. 저 2월 시산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는데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2월 시산표 간단하니까. 자, 2월 시산표는 2월 되는 금액만 가지고 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비용과 수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해당이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 왜 이걸 제가 해보느냐 하면 이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 중 그 잔액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잘못된 것은 뭐냐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다 이게. 이 수익과 비용은 이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질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금 마감할 때 5만 원 마감했잖아요. 5만 원. 그렇죠? 현금 마감할 때 5만 원.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마감할 때 미지급금 마감할 때 차기이율이 어떻습니까? 만 원이었죠. 자본금 마감할 때 차기이율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3만 원인데 그 만 원이 돌았죠. 그 당기순이익 만 원 돌아가 차기이율이 4만 원 됐죠. 차기이율이 4만 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어떻습니까? 기말 자본이죠. 기말 자본.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율시산표는 어떻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가지 수익과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초는 뭐 다 마치는 걸로 하고요. 기초 해결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그 질문을 요 메일로 하시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해결을 마치고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이제 요 책으로 재무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